네, 안녕하세요. 니일입니다. 오늘은 중앙동에 왔어요. 오늘은 누굴 모실 거냐? 영도에서 한 7, 8년 정도 커피를 하신 마인드커피 대표님을 모셔볼 겁니다. 사실 영도까지 너무 멀어서 남포동에서 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커피빈에서 커피를 먹어볼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프랜차이즈 오는데 바로 가시죠. 커피빈 거의 한 진짜 오랜만에 오네. 와, 커피빈이랑 카페를 진짜 오랜만에 오네. 안녕하십니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플룩이네요.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편하죠? 네. 이렇게 어렵게 마인드커피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마인드커피 대표님의 소개는 자기가 직접 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지카시 커피 로스터 마인드커피 정윤재입니다. 이름이 마인드커피잖아요. 왜 마인드커피예요? 마음이 커피에 담긴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기분 나쁠 때 아니면 조급할 때 이제 로스팅을 하다 보면 커피가 매워지고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누군가 맛있게 먹어줬으면 하는 날들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로스팅하면서 이제 마인드커피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네. 원래는 마인드커피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원래 뭐 썼어요? 원래 광명고등학교라고 이제 영도에 있는데 네. 그 옆에서 제가 가게를 했었거든요. 사실 좀 이름 같은 거에 의미를 담기 싫어서 광명커피라고 했었거든요. 귀찮았네 그 당시. 네, 사실 가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원래는 뭐 하려 했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냥 로스팅 연습실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화식 로스터들이 사실 잘 없잖아요.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인스타로도 조금 찾아주시기도 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생두살돈이 필요했죠. 그러다 재미를 보기도 했고 재미 좀 봤어요. 네, 커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 물어봐도 돼요? 배운 것까지 합치면 8년 정도 됐어요. 8년이나? 네. 처음 시작은 언제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커피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커피를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야자 대신에 밖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카페에서 맨날 이제 바닐라 라떼만 먹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메리카노는 항상 쓰다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거기가 이제 로스터리 카페였던 거죠.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서 끈 콩이다. 그래서 이게 콩이었어요 하고 처음 알게 된 거죠. 원두가 콩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거기서 핸드드립이란 걸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막 주전자로 막 이렇게 하길래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먹어봤는데 안 쓴 거예요. 커피가 쓰지도 않고 그때는 막 커피 하면 이제 막 담배 냄새 나고 쓰다 이런 인상이 강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약배전 커피를 먹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향이 나네 이러면서 제가 원래 근성이 없는 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든지 이제 항상 포기하고 해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가슴이 뛰면서 뭔가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었죠. 심장이 뛰게 한 커피. 네, 카페인 때문은 아니고요. 커피를 집에 진짜 하겠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그냥 대학 갈서 이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될 수 있었던 아이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네. 커피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벌써 10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에 관한 이런 인지도들이 이제 낮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가 심했었죠. 19 겨울 무렵 학원을 제가 다니게 됐어요. 학원이 좀 되게 독특했었어요. 학원 가면 보통 바리스타 1, 2급을 따라고 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은 학원이었어요. 보통은 1, 2급 따고 난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따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바리스타 1, 2급은 없어요. 자격증이 없다. 네. 네? 다른 건 있죠. 네네. 그 스승님께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내주셨어요. 학원 등록하러 갈 때 커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되게 독특한 향이 난다. 뭐 꽃향기도 나고 고구마 맛도 나고 이렇다 하니까 몇 개를 더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맛이 어떻게 다르냐고 저는 다 똑같은 컵 아니냐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너는 커핑을 해야 된다. 핑이랑 핸드드립 이런 쪽으로 좀 더 생도에 대한 이해도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첫 커핑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때 당시. 그렇죠. 혹시 궁금한데 그 스승님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 지금은 이제 220볼트라는 카페를 운영하시고 CNT 바리스타 학원 대표이신 이호상 대표님. 이호상 대표님이요? 네. 이호상 대표님하고 엄청 친한가 보네요. 제2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의 사람이에요. 저한텐.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도 돼요? 아버지
어떻게 커피를 공부했는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자격증 이외에 공부를 하려면 커피 맛을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가게마다 집마다 맛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좀 미각도 키우고 싶었고 견문도 좀 넓혀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딱 눈에 띄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울산의 유니온이라고 통돌이로 이제 로스팅을 하는데 핸드드립을 진하게 이제 에스프레소 잔에 담아주셨어요. 그게 케냐였는데 저는 처음 보는 맛이었어요. 커피에서 이렇게 극한의 다크 초코 향과 은은한 불향도 나면서 다채로웠어요. 저는 그러면서 직화 커피를 더 이렇게 맛보고 싶었고 직화에 꽂히게 된 거죠. 저는 직화에 딱 꽂혔네. 그냥 딱. 네, 꽂히고 나서 이제 바로 강릉으로 넘어갔죠. 거기는 직화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맞죠? 어떻게 보면 직화의 성지죠. 그러면서 이제 박이추 선생님의 커피를 맛보게 됐어요. 박이추 선생님 커피는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직화식 커피에 이제 꽂혔잖아요. 직화식 로스팅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직화식 커피 하면 이제 불맛이 난다, 태울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직화식 로스팅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탈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탄다는 것 자체는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류열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직화지만. 살살 이렇게.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맛을 입히지 않으면서 속까지 이제 가득 익히는 거죠. 그러면서 향을 극대화시키는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직화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치면 이제 매뉴얼 스틱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조절하는 만큼 되더라고요. 직화식 커피를 했는데 네. 그때 얘기했었을 때 전주현 바리스타님한테 원두를 대접했잖아. 드립 한 잔에. 네. 전주현 바리스타님 뭐라 했어요? 나 너무 궁금하던데. 네, 제가 이제 레귤러 하우스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다가 전주현 바리스타님께서 우연히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숨어 있었거든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눈이나 마주칠 수 있을까? 근데 약간 좀 이때 아니면 언제 만나 뵙겠나 싶어가지고 종이와 펜을 한 장 들고 와서 사인을 먼저 받고 제가 거기서 원데이 클래스를 제가 볶은 피로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썼던 게 케냐 AA랑 에티오피아 코체르 그 두 종류로 이제 원데이 클래스 핸드드립 수업을 했었는데 네네. 그거를 진짜 전 너무 궁금했었어요. 제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그때 최대로 고민할 때였거든요. 네. 반열풍으로 가야 할 것인가 직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 잔씩 드립을 해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셔보시고 이제 오늘 커피를 많이 마셔서 맛만 보려고 하셨는데 이제 다 드셨다고 되게 추억 돋는 맛이면서도 개성이 있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추억 돋는다. 네. 약간 6시 내 고향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또 이런 스타일이 잘 없기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직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니까 저만의 색깔을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열심히 하면 같은 데서 보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같은 데서 보지 않을까. 네, 안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대신에 뭔가 저만의 색깔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어요. 좋네. 네. 전주현 바리스타님이 어떻게 보면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네요. 네네. 전주현 바리스타님한테 한마디. 또 그때랑 같은 마음이 됐을 때 또 이제 또 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힘들고 방향성 잘 못 잡을 때였는데 그 한마디가 저한텐 정말 힘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직화의 끈을 안 놓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주현 바리스타님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 영도 토박이잖아요. 영도가 지금 거의 커피의 성지가 되고 있어요. 부산에는 1번 점포동, 2번 영도라 생각하고 네. 영도 카페 투어를 하고 싶은데 네. 어디 가면 되는지 추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영도는 이제 각각의 개성들이 있어요. 네. 이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같이 상생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도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피 미미. 그다음에 신기숲. 신기술 좋더라. 네, 신기숲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전국에서도. 그리고 드메르. 드메르 대표님 웃기지? 네, 드메르 가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영도 카페들이 조금씩 조용조용하면서 자기만의 색깔들이 조금씩 내고 있거든요. 어디 가면 마인드 커피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괴정에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년 1월을 오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월? 네. 1월에 가면 직화지 커피를 먹을 수 있겠네요. 네, 후지로야 1kg 아니면 3kg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코닉의 조합이 또 재밌거든요. 직화와 말코닉. 재밌겠다. 네, 저는 에스프레소도 중요하지만 직화는 아무래도 핸드드립이 또 재밌잖아요. 핸드드립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할 것 같아요. 샤케라또라든지 그런 약간
다양한 창작 메뉴들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1월 되면 엄청 재밌는 커피가 있겠네요 또. 네, 한번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인드커피 대표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봤고 지금은 쉬고 계시고 지금은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도약하고 있습니다. 아 말이 너무 아름답게 안 와? 대장의 카페를 연다고 하시니까 많이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니커피였고 마인드커피 대표님이었습니다.